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하도 멋지지 않은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정말 유명합니다. 유명한 또 아주 인기 있는 게임들이죠. 뭐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아주 눈에 익숙한 바로 그 총이죠. 19세기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전장에 다시 섰습니다. 러시아의 모신 나강 소총. 어떤 총인지 알아보겠는데요. 모신 나강, 콜 오브 듀티,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데서 저격용 총으로도 쓰고 막 그렇게 하죠. 도대체 무슨 총인데 이게 도대체 왜 지금 여기에서 소환되냐? 그런데 제가 유명하긴 유명한데 안 멋지다고 한 거는 6.25 때 북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여기 뭐 서바이벌 게임장이냐? 이 뭐냐 이거? 이게 서바이벌 게임장이 아니고 여기는 전장입니다.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헤르손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전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의 이 디지털 픽셀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야, 이 무릎 보호대까지 찼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총이 뭐야? 뭐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색깔의 나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길쭉합니다. 뭐냐? 자세히 보니까 모신 나강 소총을 대거 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인 근데 러시아 정규군은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강제 징집한 그런 예비군들에게 총을 나눠줬는데 총 재고가 없으니까 모신 나강 소총을 나눠줬어요. 와, 놀랍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배틀그라운드 찍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 모신 나강 소총은 어떤 소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러시아 제국군이 들고 있던 소총이 21세기 러시아 보병의 손에 들려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모신 나강은요, M1891이라는 제식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과거 진짜 짜르, 이 푸틴 보고 뭐 짜르라고 하는데 그 짜르 말고 진짜 짜르, 러시아의 황제가 있던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1891년도에 러시아 군의 제식 채용된 바로 그 모델이 모신 나강 소총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무려 13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다시 러시아군이 이 모신 나강 소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총이 어떤 소총이길래 지금 이렇게 되냐 보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윈체스터 소총에 한 방 맞은 짜르의 군대입니다. 1877년 그리고 1878년도에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했어요. 여기에서 압도적인 병력으로 오스만 제국과 싸웠던 러시아 제국군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난 그 동기는 러시아군의 총은 베르당2라고 하는 이 총이에요. 딱 봐도 길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스만 제국군의 총은 윈체스터 미제예요. 미제 윈체스터를 들고 쐈는데 오스만군이 훨씬 병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전쟁 결과는 러시아가 이겼다 이런 건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아주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역사는 러시아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왜냐? 어쩔 수 없어요. 뭐 약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중월 전쟁 중국군이 베트남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박살났지 않습니까? 운남군구. 그래도 전쟁은 중국군이 이겼고 베트남이 항복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군의 베르당 이 소총은 한 발씩 뚜껑 열고 보시다시피 뚜껑 열고 총알 한 발 집어넣고 뚜껑 닫고 뒤에 당겨가지고 쏘고 그리고는 또 뚜껑 열고 탄피 꺼내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러니까 연사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죠. 그런데 미국 윈체스터로부터 산 오스만 제국군의 이 윈체스터 M1866 이 총은 15발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 방아쇠 울 그 뒤에 있는 이걸 탁 꺾으면 한 발씩 탁 장전이 되고 탄피가 탁 튀어나오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15연발 반자동 사격을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확 돌리면서 확 쏘고 합니다. 그 돌리는 게 바로 이렇게 한번 딱 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윈체스터 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 총 때문에 박살이 나니까
물론 뭐 역사서에서 전쟁은 이겼다고 하지만 어쨌든 박살이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총 제대로 된 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문제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 베르당 이 총 말고 진짜 총 한번 좋은 거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당시 유럽에다가 국제 공모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안들이 이제 막 출품을 하죠. 러시아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형 군대의 제식 소총이 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 많은 사람들이 설계안을 냈어요.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이 러시아군의 좌병창에 근무하던 모신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그 설계도 그걸 이제 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나강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낸 설계도를 가지고 보충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러시아 제국님이 모신님과 나강 형제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제안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덱들 설계안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말이야,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신이 그게 무슨 말씀이오십니까, 폐하? 그래서 모신이 너는 오스트리아 말리허 그 총 뺏겼으니까 성능은 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아직 개발 중인 우리 러시안탄 신형탄 이거 끼워 넣으면 어디 좀 불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강 형제가 저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설계안 쓰십시오, 폐하. 이러니까 이 나강 형제는 벨기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말이야 그 모델은 벨기에군 소총 사업에서 독일 놈들이 마우저 소총에게 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언제 독일군하고 붙을지 모르는데 그딴 걸 쓰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최대 적은 바로 옆에 있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마우저 소총 사업을 할 때 이 벨기에의 나강 형제가 거기도 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마우저 총에게 졌죠. 마우저 소총은 뭐냐?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들고 다니던 그 카98 소총의 원형이에요. 거기에 졌는데 아니 우리가 독일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독일군 총에게 진 니들 걸 선택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 그건 안 맞잖아. 그래서 그건 안 돼. 폐하, 대러시아 제국의 소총을 외국산으로 쓸 수는 없사옵니다. 저희 걸로 하십시오, 폐하. 그래서 그래 모신이 너 설계안에다가 나강이 가져온 그 탄창 그거 좀 합쳐봐봐. 그러면 작품이 나올 것 같다. 보상금은 모신 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강 형제가 열받아 버렸어요. 너 이거 누굴 호구로 하냐? 무슨 소리야 안 돼. 우리 기술을 거저먹겠다고 너 고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재판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판해보니까 당연히 나강의 그 탄창 기술을 여기다가 가져다 쓰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나강이 이기죠. 그래서 나강 형제가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어떻게 합의를 봤냐 하면은 러시아 제국이 쓰기로 했던 그 육군 권총, 이 권총을 나강 형제가 만든 권총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또 이 모신이라고 하는 이 총에다가 나강 이름 붙여 우리도 이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러시아 사람 모신 그리고 벨기에 사람 벨기에 형제들 나강 이름 붙여서 모신 나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 결과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사람 과거 소련 사람들은 벨기에인이 만든 총을 들고 다니는 거 싫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모신 나강이 아니야. 그냥 모신 소총이라니까 하고 지금도 이 러시아 소련인들은 모신 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국제적으로는 그때 재판 결과가 그랬으니까 모신 나강 소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M1891 1891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당시 이제 스펙을 보면 길이가 1232mm 그러니까 1m 23cm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총열은 무려 73cm 그리고 중량은 4kg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 그리고 탄약은 7.62mm 그리고 54mm의 러시안탄 신형탄입니다. 급탄은 5발 내부 탄창으로 들어가고 유효 사거리는 550m. 자 그래서 여기 방아쇠 울 앞에 있는 뭐 이상한 거 이게 바로 탄창이에요. 여기다가 5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총 쏘고 볼트 액션 탁 해서 이제 탄핏 배출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탄 딱 장전되면 쏘고 나서 탁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쏘고 나서 탁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조준이 흐트러지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M1은 그냥 쏘니까 조준이 안 흐트러지죠. 그렇게 해서 M1이 이기고 2차 대전을 이기고 또 이 모신 나강 소총을 쓴 북한군하고 또 중공군하고 싸웠던 6.25 때도 우리는 M1을 들고 조준이 안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자, 유효 사거리가 550m. 그런데 뭐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아니 이거 저격총으로 쓰는데 550m면 저격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초창기 때 이야기고 나중에 이 1891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개량해서 나중에는 유효 사거리를 800m까지 늘립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신뢰성이 안 좋았어요. 러시아 사람의 이 설계 안에다가 벨기에 사람의 탄창 집어넣고 뭐 이래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뭐 규격도 안 맞고 도량형도 안 맞고 해서 그냥 제대로 신뢰성이 안 맞아서 참 조준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1904년도에 이제 이 총을 들고 큰 전쟁 한번 해봅니다. 바로 러일 전쟁. 그때만 해도 일본 아주 우습게 봤죠. 그래서 러일 전쟁 1904년도 했는데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포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겼는데 붙으면 지는 거예요. 왜냐? 총 정확도가 워낙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일본군, 여기가 러시아군인데 아니 로스케들은 총을 어디에다 쏘는 것입니까? 크크 하고는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좀 개량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개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또 1차 대전 하죠. 그러면서 이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신뢰성을 점점점 개선해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30년도에 소련군이죠. 소련군의 제식 모델로 채용하는데 이제 최종 개량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은 바로 이 M1891-30 버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차 대전을 띄었던 바로 그 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총을 가지고 2차 대전을 하려고 하는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M1이라고 하는 소총을 만드는데 그게 반자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 볼트 액션이지.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우리도 자동, 반자동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 이래가지고 시모노프라는 회사에서 AVS-36이라는 거 만들어 봤고 이건 자동 소총이에요. 반자동도 아니고 자동을 끊어서 짧게 쏴야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리고 이제 투칼레프에서 SVT-40이라고 하는 걸 30년과 40년에 따로따로 만들어 봤는데 이건 반자동이에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만정, 이만정 이런 식으로 소량만 생산하고 끝내요. 그래서 야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모신 나강 계속 쓰자 해서 2차 대전을 이 모신 나강으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생산 수량은 추정 불가입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생산된 거는 3,700만 정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걸 동구권, 뭐 중국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생산했으니까 도대체 몇 정이 모신 나강이 생산된 거 아무도 몰라요. 6.25 때 인민군들이 이렇게 썼죠. 착금하면, 지금 여기 착금했는데 123cm의 총에다가 착금하면 173cm, 총이 뭐 과거에는 이 총을 들고 백병전 할 때 거의 창처럼 썼으니까 173cm가 돼요. 인민군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인민군들은 이걸 아식보총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아라사식 보총. 그리고 유엔군이나 우리 한국군들은 따꿍총. 쏘면 따쿵따쿵 소리가 난다네요. 그래서 따쿵총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6.25 때 이 민군들이 이걸 써서 우리의 M1에게 쳐발렸죠. 자, 그런데 박가리 때마다 수시로 튀어나온다는 소총이다. 이것도 뭔 말이냐? 뭐 밭을 갈면 뭐 토르, 뭐 판치르, T-72 이런 게 나오는 우크라이나. 근데 그건 요즘 전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밭을 갈면 진짜로 모신나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 이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그때 파르티잔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독일군에게 잡힐 것 같으면 밭에다가 그냥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총 갖고 있으면 이제 혐의가 들키니까 그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도 나온다는데 그걸 그냥 묻어놓은 거는 나무가 다 썩어버리는데 뭐 종이나 이런 데 좀 싸서 묻어놓은 거는 좀 녹이 슬었지만 총 쏘면 나간다는 거예요. 참 신뢰성 높죠. 그런데 이 800m 유효 사거리 그리고 123cm의 아주 긴 이 총 그리고 73cm의 아주 긴 총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M1 같은 경우는 이 저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반자동이니까 쏘면은 여기 있는 뭐 스프링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탄피를 자동으로 배출해 주죠. 그러니까 충격이 탄피를 배출해 주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동이 조금 더 세겠죠. 그런데 이 모신 나강은 탄피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탄피는 내가 스스로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탄을 밀어내는 이 파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M1보다 더 적다. 그래서 연사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정확도는 M1보다 더 뛰어나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콜 오브 듀티나 이런 데서 저격총으로 이 모신 나강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과거 독소전쟁 할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바실리 자이에프라는 전설적인 저격수, 역사상 한 명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저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 명이 지금 이 바실리 자이에프 혼자서 225명을 기록상에는 그렇게 저격을 했는데 기록 외에 따지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저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엄청나죠. 또 우크라이나인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지금은 키우라고 부르는 키예프에서 죽었어요. 이 바실리 자이에프도 이 모신 나강 총을 들고 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근데 지금 21세기 러시아군이 다시 꺼내들고 쓰고 있다라는 참 우픈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다시 등장한 모신 나강 어떤 총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